어, 시험 준비 잘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좋겠고, 여기 5단원 지금, 시험 범위인 친구도 많진 않겠지만, 선웅이 어서 와. 태희 어서 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순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 페이지, 그것도 33쪽을 한번 봐봐. 우리가 호흡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순환계까지 공부했잖아요. 순환계에는 우리가 크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요? 어떻게 갈랐지? 우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 아래쪽이 무슨 순환이야? 이 아래쪽이 바로 온몸 순환. 우리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거야. 심장이 어떻게 온몸으로 보내지? 바로 이 뒤에서 시작하죠. 뒤에서 쭉 눌러주면 좌심실에서 쭉 눌러주면은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가가지고 온몸의 이 모세혈관 그래서 이 세포들한테 산소와 양분 나눠주고 그러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가지고 다시 대정맥을 따라서 심장까지 들어오는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이게 바로 무슨 순환? 온몸 순환이다 라고 했고 자 이제 가지고 온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뭘로 바꿔줘야 돼? 산소로 바꿔줘야 되겠죠? 산소로 바꾸려면은 이제 C에서 쭉 밀어줘가지고 우심실에서 밀어서 가가 이름이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심장에서 나가니까 동맥인데 폐동맥. 자, 폐동맥을 따라서 폐로 갑니다. 자, 폐로 가면 폐 사는 일은 뭐야? 내가 가지고 온 뭘 주는 거야? 폐한테 이제 이산화탄소를 주고 다시 내가 뭘 받는 거죠?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깨끗한 피로 바꿨죠. 바꾼 다음에 다시 어디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무슨 순환? 폐순환이다. 이거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줄을 딱 그어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심장에 세로줄을 쫙 그으면 이 오른쪽은 산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피.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을 뭐라고 한다? 동맥혈이다라고 한다 했어. 동맥혈. 동맥혈에는 뭐가 풍부하다? 산소가 풍부한 게 바로 동맥혈이죠. 이 동맥혈에는 여기 나와 B와 D와 라, 요 네 개가 동맥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온몸에 주고 다시 돌아오는 다, 그다음에 A, C, 가. 여기는 이제 아직 깨끗한 피로 바꾸지 않은 산소가 많이 부족한 피. 이걸 우리가 무슨 피라고 한다? 정맥혈이다라고 했었죠. 다윤이 이해돼요? 자, 요거 이제 선생님 저 이거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하는 친구들은 네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이거 선생님 저 이해됐어요. 온몸 순환, 폐순환 혼자서 설명할 수 있고요. 정맥혈과 동맥혈 혼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네니오 뭐야, 네니오. 너무 귀여운데? 네니오 뭡니까? 병수. 네, 승택이 잘했어요. 아, 재용 화이팅! 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호흡.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이제 우리가 심장에서, 음, 온몸으로 이제 혈액을 보내는 걸 공부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34쪽에 보세요. 34쪽에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호흡계를 공부할 거야. 자, 이 호흡계는 산소를 교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에다가 우리가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폐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폐를 중심으로 한 기관계를 우리는 호흡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호흡기에 들어가냐면, 우선적으로, 자, 숨을 쉬잖아, 우리가. 아, 숨을 쉬어서 코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 코로 들어간 공기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 중에서 산소를 우리 폐에다 집어넣기 위해서거든. 그러면,
크게 들이마시는 거야. 자,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 들이마시는 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숨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이다. 그래서 들숨이라고 해. 자, 들숨을 들이마시면 들어가는 기관이 바로 뭐냐면 코야, 코. 코로 들어가고요. 자, 코로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다. 그래서 이 관을 뭐라고 하냐면, 공기가 들어가는 관, 기관이라고 그래, 기관. 기관. 식도하고는 달라요. 우리 음식물이 들어가는 건 식도잖아. 식도는 이 기관하고 다른 관이야. 기관은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고, 이 공기가 들어가는 관으로 이제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폐로 이제 산소를 주는데, 이 폐로 들어갈 때 폐에 가지처럼 쭉 뻗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기관지라고 해. 기관지. 여기 지자가 뭐냐면 이게 가지 할 때 지자거든.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야. 그래서 여기 폐에 이렇게 곳곳에 가지처럼 쭉 뻗어 있다. 그래서 이걸 기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바로 우리 두 개의 양쪽에 있는 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폐에 붙어 있어. 이게 폐야. 양쪽에 폐가 두 개가 있고요. 이 폐는 덩어리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옆에 있는 여기 폐포 보이죠? 폐포? 요 작은 세포 하나하나 이걸 폐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폐포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작은 이런 동글동글한 포도송이 같은 폐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이런 폐라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폐포다. 폐포고 그 다음에 우리 폐는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야. 폐가 구멍이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폐를 보호하는 뼈가 있어요. 그 뼈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갈비뼈야, 갈비뼈. 여러분들 이제 가슴 만져보면 뼈가 있지? 그게 갈비뼈고 그 갈비뼈가 여러분의 폐를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요 갈비뼈 밑에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마치 이게 하나의 집처럼 생겼어요. 갈비뼈가 이 폐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밑에 보면은 막이 하나 있어. 가로로 막이 있어. 이 가로로 있는 막을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가로막이라고 하는 거야. 폐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막과 갈비뼈로 이제 집을 하나 만든 거야. 누가 들어가 있어? 이 폐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 그 집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 속에 폐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 공간, 갈비뼈와 가로막이 이루는 공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슴에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흉강이라고 그래. 이게 가슴 흉자거든. 우리가 가슴 위쪽으로 그 사람을 그리면 우리가 흉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빈 공간을 흉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34쪽이에요. 되겠어? 어.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호흡 기관 중요하거든. 자, 호흡 기관이고, 코로 들어간 공기가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양쪽에 기관지로 들어가서 기관지에서 이제 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관지, 폐. 이게 바로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계, 호흡 기관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이 코로 흡수해서 들어간 이 공기 속에는 뭐도 있겠어? 먼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먼지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폐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 속에 털이 있잖아. 코털도 있고 이런 막 끈덕끈덕한 액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코하고 이런 기관에서 이런 이물질을 걸러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알아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갈비뼈 이 폐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뭐라고? 갈비뼈. 자, 갈비뼈 밑에 뭐가 있다고? 가로막이 있다고요. 이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써놓으세요. 흉강이라고 하는 거, 흉강. 가슴에 있는 공간이다. 이 흉강 속에 폐가 있는데, 자, 그 폐 구조를 잘 보면, 바로 뭐가 있냐? 폐포가 수많은 폐포들이 돼 있다. 수많은 폐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폐포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있었고,
폐순환을 다 떠올려 보세요. 폐순환. 폐순환에서 보면은 여기 이 심장에서 이렇게 폐로 혈관이 나갔잖아요. 이게 뭐였어? 심장으로 나가는 혈관? 폐동맥이었잖아. 이 폐동맥으로 해서 폐까지 가면은 이 폐까지 간 게 바로 폐포를 감싸고 있어요. 이 모세혈관이.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폐에다가 내가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폐포라는 데다가 넣어주는 거야. 이해돼요? 폐에 하는 역할이 뭐였어? 이산화탄소를 폐에다가 받고 산소를 다시 폐에서부터 받아갖고 오는 게 이 폐로 들어간 혈액의 목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폐포에다가 주고 다시 폐포에 산소가 많거든, 이 안에. 이 많은 산소들을 만들었으니까 얘들을 다시 어떻게 작은 모세혈관에다 줘가지고 이 모세혈관이 산소를 받아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다시 우리 심장으로 오면 이제 이 심장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 만들어 놓은 산소들을 온몸으로 보내는 거지. 그 폐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다시 주는 이 과정이 폐에서 일어난다. 폐포에서 일어난다. 알겠어요? 자, 요게 이제 호흡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 밑에 있는 건 좀 이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요거를, 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우리 심장이 있으면, 요 심장 윗부분에 폐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폐. 이게 폐에 있는 세포인 폐포라고 한번 하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심장에서 이 폐포로 혈관이 하나 가는 거지. 이게 심장에서 쭉 눌러주면 폐로 가는 폐순환이 시작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폐동맥이 되겠죠. 자, 폐동맥에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온몸을 돌고 지금 온 거잖아. 지금 온몸을 돌고 이산화탄소 가지고 온 거지. 그러면은 이 가지고 온 폐동맥이 이제 폐에 있는 폐포들을 감싸는 작은 혈관들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모세혈관이거든. 가느다란 혈관. 그럼 이 가느다란 혈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폐한테 가지고 온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고 그리고 뭘 받아? 산소를 받아서 이제 깨끗한 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나는 산소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정맥. 그지? 지금 여기서 이 과정, 폐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야. 되겠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폐포에서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호흡계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자, 3번. 호흡기 이름을 한번 써보자. 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A. 이거 뭐예요? 그렇지. 코. 자, 코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의 관. B는 뭐예요? 기관. 자, 기관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C처럼 나뭇가지처럼 쭉 들어갔어, 양쪽에. C 뭐예요? 기관지. 그렇지, 유연아, 다윤아, 잘했어. 자, 바로 D가 폐가 되는 것이고, 폐를 구성하는 요 E를 뭐라고 하는 거야? 폐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세포, 폐포, 나이스. 자, 그 다음에 폐를 보호하는 뼈, F, 그렇죠. 갈비뼈. 자, 밑에 있는 가로막, 뭐예요? 가로로 된 막, 가로막. 자, 요거 기관들 이름 쓸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OX 하자. 4번. 자, A와 B에서 자, A와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와 기관을 말하는 건데 이 코와 기관에서 먼지나 세균 등이 걸러진다. 먼지나 세균 등이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C는 지금 기관지잖아. 기관지.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들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기관지 역할이 이제 폐포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자, 3번에다 별표 쳐 별표. D는 뭐냐면 폐거든, 폐. 어, 바로 이 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폐는 근육이 없어요. 자, 근육이 있으면 우리의 소장 같은 거는 스스로 막 꿈틀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음식물을 보내. 그런데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다는 건 얘는 스스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스스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폐가 작아졌다 커졌다 심장처럼 쭉쭉 눌러주는 거 있잖아. 그거 심장을 하잖아. 폐는 못해. 그래서 폐는 스스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작아지고 커지는 걸 수축과 이완이라고 하는데 이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요거 잘 중요하니까 3번 별표 쳐놔요. 폐는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는 거고 자, D.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 속에 들어 있는 거고,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거고, 자, 6번의 별표, 폐포는 폐가 닿는 표면적을, 자, 우리가 알갱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닿는 표면적은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큰 덩어리보다는 이 덩어리를 잘게 쪼개면 자, 부피는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봐. 크기는 똑같은데 잘게 쪼갰어. 그러면 큰 녀석은 이 겉에서밖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못하지만 이 작게 이걸 잘라주게 되면 작게 분할되면은 이 겉에는 큰 녀석하고 동일하게 기체 교환을 하고 심지어는 이 안쪽에서도 기체 교환들을 다 할 수 있잖아. 틈틈이. 그러니까 전체 표면적은 더 넓어진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 기체를 서로 교환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폐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잘게 잘게 작은 조각으로 쪼갠 게 이유가 뭐냐면 기체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 교환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 F와 G의 움직임. F와 G라는 건 뭐였어요? 바로 요 가로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폐의 크기가 변한다. 좀 아까 폐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치? 근데 얘들이 폐가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야 되거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가로막과 갈비뼈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할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폐는 근육이 없다. 폐는 근육이 없는데 움직여야 돼. 그럼 누가 폐의 크기를 크게 했다 작아지게 했다 하냐면 바로 갈비뼈와 가로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를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 들이마시는 숨은 뭐라고? 들숨이라 그래. 자, 숨을 들이마시면 자, 폐는 스스로 크기를 크게 할 수 없지만 들이마실 때 폐의 크기는 커져야 돼. 폐의 부피가 커져요. 숨을 들이마시면. 무슨 말이냐?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폐를 막고 있는 여기 가로막이 있다고 그랬지? 요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이렇게 폐가 있단 말이야. 두 개의 폐가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면서 선생님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하나, 둘. 들이마셨어. 들이마시면 선생님 가슴을 보면 내 가슴이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갈비뼈가, 갈비뼈가 평소보다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갈비뼈가 올라가는 만큼 이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가로막은 아래로 이렇게 부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뭐가 커지는 거냐면 바로 가슴 속에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흉강이라 그랬지? 흉강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흉강이 커지면, 흉강이 커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폐의 크기도 함께 커지는 거야. 자, 왜 커질까요? 흉강이 커지면 폐의 크기도 왜 커질까? 자, 여러분들, 풍선이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근데 풍선이 높은 데로 올라가면 풍선의 크기가 커져요. 자, 왜 커지냐면, 요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 우리가 이 땅 아래쪽에서는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좀 세요. 공기가 많아가지고 바깥쪽에 누르는 압력이 세. 그런데 요 안쪽에서 공기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지금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크기야. 그런데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안쪽에서 미는 힘은 바뀌지 않았어요. 안쪽에서 공기들이 미는 힘은 바뀌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줄어들어서 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미는 힘이 작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바깥쪽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 이걸 압력이라고 하잖아. 바깥쪽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쪽의 부피가 안쪽의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게 되죠. 이해될까? 자, 바깥쪽에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져. 그러면은 풍선 안의 부피가 커지게 되죠. 자, 풍선 안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이 풍선들이 미는 힘, 이걸 풍선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풍선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는 힘은 똑같은데 이 내부의 크기가 커져. 그러면 내가 이 기체들이 풍선 내부를 막 충돌하는 힘이 내부 압력인데 나는 지금 똑같이 때리고 싶은데 풍선이 방이 커져. 그럼 내가 방을 세게 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풍선 안의 부피가 커지면은 풍선 안의 압력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 자, 선생님 갑자기 무슨 가슴 얘기하다가 폐 얘기하다가 그 기압 때문에 그런데 폐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왜 풍선 얘기 돌아갔냐? 우리 이 가슴 속에 있는 흉곽도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갈비뼈가 있고 가로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비뼈가 있고 가로막이 있다 그랬는데 갈비뼈가 위로 커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흉곽이라는 녀석의 부피가 커진 거죠. 흉곽이 뭔데? 요 내부를 말하는 거잖아. 요 내부의 부피가 커졌어. 음.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 흉곽 압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폐가 들어있는 이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이 안에서 기체들의 흉곽을 때리는 압력은 줄어드는 거죠.
자, 바깥쪽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폐를 풍선이라 생각해봐. 바깥쪽에서 이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풍선처럼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흉곽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흉곽의 압력이 작아지고, 흉곽의 압력이 작아지면 폐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풍선이 높은 곳에 가면 커지듯이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 속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얘도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야. 부피 압력은 반대거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왜?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는 똑같은데 얘가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폐가 안쪽에 압력이 여기 압력이 작아졌잖아. 압력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요 바깥쪽 우리 몸 바깥쪽 공기가 압력이 작아진 곳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풍선을 주먹으로 이렇게 누르면 풍선에서 공기가 막 빠져나가잖아. 바깥으로, 그치? 왜 빠져나가냐면 압력을 세게 눌러주면은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는데 폐의 압력은 작고 바깥쪽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압력이 큰 쪽에서 압력이 작은 쪽으로 항상 공기는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들숨이야. 자, 다시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봐봐. 몇 페이지냐면 36쪽을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 하는 거야. 이걸 막 외우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 몇 쪽이냐면 36쪽이에요. 36쪽을 잘 봐봐. 자, 이해를 해야 돼. 자, 숨을 들이마신다. 들숨의 과정은 뭐냐면 처음에 갈비뼈, 자, 글씨를 보지 말고 그림을 보세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그리고 가로막은 내려가요. 내려가면 요 폐를 구성하는 흉곽, 이 흉곽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지. 흉곽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흉곽의 압력은 작아진다. 자, 폐가 들어있는 누구의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면 폐 역시 똑같다는 거야. 흉곽이 이렇게 되면 흉곽 속에 들어있는 폐도 똑같이 운동하는 생각하면 돼. 폐도 부피가 커지고 폐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는 거 똑같아. 자, 풍선이 올라갈 때에 그 풍선 바깥쪽의 압력이 작아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는 거 똑같은 거야. 흉곽이 바깥쪽이고 폐가 안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흉곽 속에 이렇게 폐가 들어있는데 흉곽이 커지면 폐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흉곽이 커지면 폐도 함께 커져. 왜 커지냐? 흉곽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폐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폐가 커지면 폐도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고 내부 압력이 작아지면은 몸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들숨이라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아니, 이해됩니다. 이해는 돼요, 선생님. 어렵나요? 어렵죠? 이해는 돼요? 어, 이해만 돼요. 오케이, 일단 이해만 되면 돼.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들어봐.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잘 보자. 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자, 어떤 녀석의 부피가 커지면 부피하고 압력은 서로 반대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지냐?
따라랑. 자,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 왜 그러냐면, 자, 부피가 이렇게 커집니다. 풍선이라 생각해봐. 이게 폐라고 생각해봐, 폐. 폐라고 생각해도 되고, 풍선 생각해도 돼요. 폐 내부에 공기가 있어. 이 공기가 요 바깥쪽을 미는 이게 압력이야. 이게 압력이야. 지금 여기에 압력이 1이었다고 해봐. 그런데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내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는 양이 줄어들었잖아. 왜냐면 벽이 커졌으니까, 벽이 넓어졌으니까 내가 가서 부딪히려면 몇 개 못 부딪힌단 말이야. 그게 압력이죠. 그러니까 압력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부피가, 만약에 부피가 1에서 부피가 2로, 부피가 2배 커지면 충돌하는 압력은 그거에 반대가 되는, 반비례한다고 하지. 이거 이해되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야. 자, 요것만 일단 이해를 해.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첫 번째, 자,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요거 이해하고, 두 번째는 폐가 들어있는 이 흉곽이랑 폐의 운동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흉곽이 커지면, 아, 흉곽이 이렇게 있었어. 있었어. 이 안에 지금 폐가 있었어. 근데 이 흉곽이 커지면 이 안에 있는 폐도 함께 커진다고. 자,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요 두 가지를 같이 짬뽕해서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생각해보자. 두 가지 한번 짬뽕 해볼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흉곽의 부피가 커졌어. 그러면 폐의 부피도 어떻게 돼? 커지고. 그럼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고. 폐의 압력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라고요. 더 잘 이해되죠? 그치? 자, 이거 잘 기억해두고, 선생님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교재 다시 봐봐. 그 얘기거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자, 두 가지 함께 기억하자. 첫 번째, 뭘 기억하라 그랬어? 아, 모든 녀석은, 풍선 같은 애들은 전부 뭐냐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요런 게 있고, 두 번째, 폐가 들어있는 이 흉곽의 운동과 이 폐의 크기는 함께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이 흉곽 속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따라서 커지고, 부피가 커졌으니까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고 폐의 압력 어떻게 될까? 작아진다고요. 내가 숨을 들이마셨어.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요. 들이마시면은 갈비뼈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서 흉곽의 압력이 작아지고 폐의 부피도 커지고 폐의 압력도 작아진다고요. 됐지? 이해되죠, 이제? 완벽하죠? 자, 재용이 이해됐지? 음. 자, 똑같아. 만약에 내가 숨을 내쉰다. 내쉬는 건 반대야. 반대. 내쉴 때는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흉곽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흉곽의 크기는
작아지고. 자,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은 커지고. 마찬가지로 폐도 똑같다 그랬죠? 폐도 그래서 똑같이 풍선이 작아지는 것처럼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니까 풍선을 누르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공기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네. 이거를 이 표에다 써준 게 이거거든. 자, 3번에 별표 치고 이거를 시험에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보는데 이걸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마봐. 빈칸이 있어. 이 빈칸을 우리가 채워야 돼. 모형으로 어떻게 채우냐? 음. 자, 여기다가 빈칸을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 들숨 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신다. 갈비뼈 어떻게 돼? 올라가. 가로막 어떻게 돼? 내려가. 그러면서 흉곽이 어떻게 돼? 커져. 압력은 작아져. 폐 어떻게 돼? 커져. 압력은 작아져. 그럼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쉽지? 날숨은 뭐예요? 숨을 내쉴 때 어떤 과정이다? 이번에는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가로막이 올라가서 흉곽이 작아져. 풍선 누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고 폐는 작아지고 폐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몸 밖으로 이제 공기가 나가는 거죠. 됐지? 자, 6번 문제 보세요. 6번.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봐. 풀어보자. 별표. 자,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의 변화. 자, 들숨. 자, 들숨은 쉽게. 어떻게 된다고? 들숨은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게 들숨이야. 그럼 들숨할 때 어떻게 돼요? 가로막은 어떻게 돼? 가로막이 밑에 있는 거죠. 가로막은 내려가고 갈비뼈는 올라가고. 자, 흉곽이 그러면 어떻게 돼?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요. 폐도 똑같다 그랬죠?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작아져요. 되지? 날숨은 뭐예요? 내가 숨을 내쉬는 거지. 내쉴 때는 흉곽이 작아지는 거야.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 그러면서 흉곽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져. 폐도 마찬가지로 작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져. 얼마나 쉬워요? 자, 선생님 이제 이해됐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다 해? 대답이 많이 밝아졌어.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재웅아, 어때? 아마도요. 예소. 선웅이 좋아. 찬민이 어때? 찬민이 어떠니? 찬민이 어떠니? 그래요. 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8번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림이 조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냈을 뿐인데, 37쪽에 8번인데, 이 그림 보면은, 자, 심장에서 폐로 이제 혈액이 가잖아. 혈액이 가면은 폐에서 우리가 기체를 교환하죠. 자, 폐에서는 뭘 받고 뭘 주겠어. 가지고 온 뭘 받는 거야? 잘 수고했어요. 쓰레기 주세요.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자, 이제 깨끗한 산소 가지고 가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A가 산소고 B가 이산화탄소겠죠. 폐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심장으로 가서 자, 이제 온몸에다가 좋은 산소 나눠주러 가세요. 그럼 심장이 빵 눌러서 온몸으로 갑니다. 그 온몸에서 가서 이제 온몸에 있는 세포들, 이걸 조직세포라고 하는데, 이 조직세포한테 이제 뭘 주면 되는 거야? 자, 산소 가져왔어요. 산소 받으세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세포한테 산소 주겠지. 그 다음 어떡하겠어?
자, 다 썼으면 이산화탄소는 주세요. 제가 다 분리수거해서 갈게요. 그럼 이산화탄소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왔다가 심장에서 폐로 보내서 다시 교환. 이런 식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겠지. 이런 거를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 자, 그때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확산의 원리거든요. 자, 확산이 뭐냐면 많은 쪽에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 나가는 걸 확산이라 그러죠, 우리가. 자, 대표적인 확산이 뭐야? 향수를 집에다가 놨어. 향수병에다가 뚜껑을 열었더니 이 향수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지죠? 자, 왜 퍼져요? 향수 내부의 농도가 진하죠? 농도가 진한 데서 진하지 않은 곳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확산. 어, 이 기체 교환이 다 확산이야. 바로 여기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도 확산이고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도 확산이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폐에서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폐 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는 지금 어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바깥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폐 바깥쪽이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확산에 의해서 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산소는요, 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잖아. 그럼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다는 거야? 폐 안쪽에 산소가 더 농도가 높고 바깥쪽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원리? 확산의 원리. 자,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갔어. 가서 이제 온몸으로 갔어요. 온몸으로 갔더니 여긴 반대야. 왜? 바깥쪽에 이제 산소가 많아. 그러면 바깥쪽에서 세포 안쪽으로 산소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수가 퍼지듯이 산소가 들어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도 세포에 이산화탄소가 많잖아? 애들이 다 쓰고 남은 쓰레기 많잖아? 그러면 혈관에는 적으니까 확산돼서 혈관에 주는 거야. 교환의 원리가 뭐다? 확산인 거예요. 이해될까? 자, 그렇다면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자, 가라는 건 여기 폐를 말하는 거죠. 폐에서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크겠어요? 폐포가 산소가 많겠어요? 농도가 모세혈관이 산소가 많겠어요? 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죠. 자, 산소는 어디가 더 많아요? 폐가 더 많은 거지. 모세혈관보다. 어렵니? 다시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여기에 지금 폐가 있어. 폐가 있고, 요 폐를 지나는, 폐를 지나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렇게. 폐포를 지나는 작은 혈관을 모세혈관이라 하는 거야. 그때 여기서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위쪽으로 나간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폐로 오는 거는 누구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많이 싣고 들어오잖아.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실려 있잖아. 그치? 음. 그러면 요 바깥쪽에 있는 혈관을 우리 무슨 혈관이라고 하냐면 모세혈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걸 폐포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모세혈관으로. 바로 이산화탄소가 폐포 안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폐포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산화탄소를 받는단 말이야. 자, 이산화탄소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확산 때문인데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혈관 쪽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폐 안쪽에 있는 폐포 안쪽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어디가 더 많냐면 모세혈관의 농도 CO2 농도가 더 많으니까
이 폐포 안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확산이라고요. 태 이해됐어? 루아 어때요? 승택이 어때?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확산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냐는 거야. 폐에서는 모세혈관 쪽에 이산화탄소도 많은 거지. 그리고 자 이번에는 폐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뭘 줘요? 산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O2 산소를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산소의 농도는 폐포 쪽하고 모세혈관 쪽하고 어디가 더 산소 농도가 더 큰 거야? 폐포 쪽이 더 큰 거죠. 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나가는 확산이란 말이야, 이게. 재웅아, 어, 잘생긴 재웅이, 이해돼요? 재웅아 대답 좀. 점점점. 그래, 이해되죠? 자,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 중간에 이제 심장을 거쳐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하면 이제 애들이 나 이제 온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갈 거 아니야. 그 온몸에도 분명히 여기 뭐가 있어요?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세포가 있단 말이야. 이걸 조직 세포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조직 세포에 이 혈관이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을 거 아니야. 페포처럼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조직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산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서는 조직 세포로 산소를 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내부의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았기 때문에 조직 세포로 이동한 거예요? 모세혈관이 더 높았기 때문에 조직 세포로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 이 조직 세포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한테 가져가세요 하고 줄 거 아니야? 확산으로 준다고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직 세포와 거길 지나는 모세혈관 중에서 어디가 더 농도가 높다? 조직 세포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지. 되시죠? 되지 얘들아? 아유 재밌다. 어? 이 두 가지잖아. 자, 8번 다시 보세요. 8번 여러분이 합니다 이제. 자, 보세요. 8번 풀어봐. 자, 풀어보세요. 8번. 그림은 폐와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가에서, 가라는 건 여기 어딜 말하는 거야? 폐를 말하는 거잖아. 자, 폐에서 누구의 농도?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크다? 자, 어디가 더 큽니까? 폐포가 더 큰 거죠. 그 주변을 지나는 모세혈관보다. 그러니까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죠. 두 번째, 나라는 거는 온몸에 있는 이 조직 세포를 말하는 거고, 이 조직 세포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어디로 와야 돼? 바로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와야 되니까 조직 세포의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렇다면 A와 C는 어떤 기체냐? A는 폐가 주는 거니까 산소고, 자, B와 D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박수! 자, 이해된 친구들만 박수! 와, 신난다! 기분 좋은 친구들만 박수! 고마워. 규빈아, 재밌지? 유연아, 어때? 나이스 하죠? 자, 여러분들, 박수 4개나 붙었어요. 자, 박수, 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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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어디 보냐면, 41페이지에, 41페이지에 10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10번. 자, 이게 이제 그 폐에서 일어나는 거를 모형으로 만든 거거든? 어, 어, 예소, 고마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A에 해당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우리 공기가 들어오는 기관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이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폐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요 C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가로막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 유리병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게 갈비뼈에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기관, B는 폐, C는 가로막. 3번이 되는 거고. 음. 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자,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자, 지금 가를 밑으로 잡아당겼죠? 잡아당겼어. 그리고 가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이 풍선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가를 밑으로 잡아당기면 풍선이 지금 커지네. 풍선이 커져 이렇게. 자, 요거는 지금 뭘 비유한 거야? 이 안에 흉곽이 커졌죠. 자, 들숨이야, 날숨이야.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에 비유한 것이고, 나는 고무막을 눌렀어, 위로. 그래서 흉곽이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폐도 작아지죠? 얘는 날숨에 비유한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나와 같이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 해당하는 우리 몸엔 어떠냐? 자,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가로막은 위로 올라가고 흉곽의 크기는 작아지잖아. 그럼 압력은 높아지고 그러면 폐에서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겠죠. 나이스하다, 그지? 오케이. 자, 17번. 자, 15번. 자, 15번 볼게요. 15번. 15번부터 볼게요. 15번. A와 B에 해당하는 기체의 종류를 쓰시오. 자, 지금 여기 어딘지 잘 봐야 돼. 폐포래, 폐포. 자, 폐라는 걸 잘 생각해. 그러면 폐로 들어오는 이 혈액에서 A를 받았어. 자, 폐는 지금 뭘 받고 뭘 주지? A는 뭐예요? A는 뭘까요? A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지? 이산화탄소. B는요? 산소가 되겠지.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주겠죠. 어렵지 않죠? 자, 좋아. 17번. 기체 A, B, C, D의 종류. 자, 풀어서 정답 올려보세요. 왼쪽은 어디야? 폐포가 있는 걸로 보니까 가는 폐가 되는 거고, 나는 온몸의 조직 세포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폐에서는 B를 받고 A를 주네. 그렇다면 B는 뭘까? B는 받았잖아. 이산화탄소. A는 주네. 산소. 자, 온몸에 가서 C를 줍니다. 좋은 거 주죠? 산소. 자, D를 받아요. 쓰레기 받아요. CO2. 따라서 A와 C는 산소, B와 D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나이스하다. 잘했어요. 좋아요. 자, 43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별표. 자, 초록색 BTB 용액이 담긴 두 개의 비커를 준비해서 가에는 공기 펌프로 공기를 넣었어요. 나에는 날숨을 넣었어요. 자, 지금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숨을 내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초록색의 BTB 용액에다가 뭘 넣어준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날숨의 기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니까. 자, 중요한 건 이 공기 펌프를 넣어주는 건데, 자, 이 공기 펌프를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이거는 들숨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죠? 아,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가는 들숨, 나는 날숨이야. 자, 날숨에는 어떤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숨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으로. 자, BTB 지시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광합성 실험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BTB 지시약. 자, 선생님이 요거 외우는 방식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려면 BTB 노래방이 있어요. BTB 코인 노래방. 그래서 자, BTB 코인 노래방 줄여서 BTB 코노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 BTB 지시약은 CO2가 있으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자, BTB 코노, BTB 코인 노래방이야. BTB 코노, 자, BTB는 CO2가 있으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 나는 쉽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CO2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봐봐. 가는 들숨을 넣은 것이다. 나는 파란색으로 변한다. 나에서 색깔이 더 빨리 변한다. BTB 색깔이 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정답은 2번. 파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노란색. BTB 코노. 노란색으로 바뀐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했어요.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림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어, 가나 사이를 흐르는 혈액 속 두 기체 A와 B의 양 변화다. 자, 이거 잘 보면은 지금 혈액이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혈관이 지나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폐포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모세혈관이 폐포에다가 뭘 주지? 자, 쓰레기 가져왔어요. 받아주세요. CO2 주죠. 폐포에서는 모세혈관에다가 뭘 주죠? 수고했어요. 산소 가져가세요. 산소 주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중요한 건 이거거든. 혈액 속의 기체의 양 변화다. 어디 속에? 바로 이 혈액 속에. 그러면 이 혈액, 모세혈관의 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 이 폐포를 지나면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폐에다 주니까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지나면서 줄어들겠죠? 따라서 B가 누구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왜냐면 지금 혈액 속의 기체거든. 그럼 이 혈액 속의 산소는 어떻게 될까? 점점 늘어나겠지. 왜? 받아서 나오니까. 따라서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예요. 다시 잘 봐. 다시 합니다. 다시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 폐포 주변에, 폐포 주변을 지나는 모세혈관의 모습이고, 이 모세혈관은 지금 왼쪽에서 혈액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혈액이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지날 때 이 모세혈관의 혈액 속에서에 있는 두 기체의 농도의 변화야. A는 지금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속에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이 기체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자, 폐포를 지나면서 늘어나는 기체는 뭐겠어? 폐로부터 산소를 받으니까 이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은 점점 증가하겠죠? 따라서 A는 혈액 속의 산소의 양이 되는 거고 B는 이 혈액에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폐포한테 다시 갖다가 주니까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따라서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그러면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그렇다. 산소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B가 이산화탄소잖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자, 이산화탄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이동해? 폐로 이동하잖아. 그러면은 농도는 어디가 큰 거야? 이동하기 전이 큰 거죠? 모세혈관이 더 큰 거죠. 모세혈관이 더 큰 거니까 틀렸고. 산소 농도가 더 높은 곳은 어디겠어? 들어가기 전이야? 나온 다음이야? 나온 다음이죠. 나에서 더 산소 농도가 더 많아야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흡계까지 잘 맞췄고요. 어, 정리가 잘 됐기를 바랍니다.